정미칠적 조중응. 을사조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에 찬성한 일곱 친일 반민족 행위자 매국 노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을사오적과 마찬가지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이완용. 이완용은 경술국지에도 적극하담, 경술국적에도 기어이 이름을 올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며 그 악명 높은 송병준도 포함되었다. 이름이 알려진 정도에 상관없이 일곱 모두 친일인 명사전에 당연히 실렸다. 정미칠조약은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사법권의 위임, 경찰권의 위임, 관리임명권 등을 일본에게 넘긴 것으로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내정에 관한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고 실질적 식민지가 되었다. 이 조약의 명의는 내각 총리 대신 수상 이완용과 정권 위임 특사 겸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되어 있다. 1909년 순종이 순행을 마치고 돌아와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친일 관료들과 기념 촬영한 사진. 중앙에는 순종이 앉아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재각, 민병석, 조중응, 김윤식, 이지용, 조민우, 고희성이 서 있으며 어진 뒤에는 이병무, 윤덕영이 서 있다. 순종 황제의 왼쪽에는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송병준, 박재순이 서 있다. 조선 귀족 차작,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 법무대신 조중응, 조선 후기 개업파 관료이자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에 포함된 인물. 초명은 중엽부, 본관은 양주, 아오는 당전. 1860년 서울 출신, 친일 성향의 개업파 관료로 1883년 10월 서북 병계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러시아와 만주 등을 답사하고 돌아와 북방남계론을 주장하다가 탄핵을 받아 전라도 보성으로 유배되어 6년을 보냈던 인물. 1906년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입각해 정미칠조약, 한일병합조약 등에 동조하며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경술국지 이후 조선귀족 차작 자기를 수작했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다. 1860년 9월 21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78년 12월 성균관 중학동제의 재임으로 선발되어 관악유생으로 2년간 수학하다가 1880년 2월 초시에 입격했는데 1880년 정강유생으로 고종에게 경서를 진강했다. 해외관계에 관심을 가져 1883년 10월 10일 서북 병계조사위원에 임명되었으나 사면했으며 1883년 10월 15일부터 1885년 4월까지 만주, 외몽골, 시베리아, 바이카로 등지를 개인적으로 여행하며 돌아보고 왔는데 귀국 후 후북쪽의 러시아를 경계하고 남쪽의 일본과 가까이 친교해야 한다는 친일 반러 성향의 외교론인 북방 남계론을 주장했다. 당시 러시아와 일본 두 국가는 만주 지역을 두고 대립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는 당시 조선에게 러시아가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조선을 일본만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칠러 성향의 명성황후와 여흥 민씨 세력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민씨 일가에게 쫓겨나 조중응은 탄핵을 받아 전라남도 보성으로 6년간 유배되었다가 1890년 5월 특사로 풀려났는데 1890년 5월 조중협부에서 조중응 후로 개명했다. 1894년 7월 의정부 전국과 주사에 임명되어 보통 문무시험위원을 지냈다. 1894년 9월 청일전쟁 전야에 일본 특파대사인 의화군 이강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오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친일 행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귀국 후인 12월 정삼품으로 가자되면서 외무하문 참의에 임명되었다. 1895년 4월 외부교섭국장으로 옮겼다가 5월에 각 항구 각국 거류지조사정리위원을 겸직했다. 1895년 8월 법부 형사국장이 임명되었고 9월에는 법률조사개정위원에 이어 10월에 특별법원 판사를 겸직했다. 1895년 을미사변에 관여하였으나 1896년 2월 아간파천으로 김홍집 친일 내각이 붕괴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0여 년 동안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고마바 농학교에서 강습을 받았고 외국어 학교의 조선어 교사로 활동했으며 양장과 차 재배를 경험하는 한편 전문 학교에서 정치 법률과 일본어를 배웠다. 1906년 귀국한 그는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입각하였고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에 관여했으며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 체결에 큰 공을 세워 정미칠적이 되었다.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등을 역임하였으며 1909년 이등 방문의 장례식에 내각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경술국 지후 경술국적 중 한 명이 되어 일본으로부터 훈일 등 차작 차기를 받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이후로도 친일파로 활동했다. 장석주, 김윤식, 조희영과 일선사적 및 구관습 연구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11년 1월 이완용, 박재순 등과 함께 조선의 각종 구관을 조사해 일제의 조선 통치자료로 공급할 계획으로 조선구관연구회를 설립했다. 같은 달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았고 2월에 조선 총독 관저에서 열린 작기본서 봉수식의 의복을 갖추어 참석했다. 1911년 3월 대동법률전문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200원을 기부하는 한편 오성학교 농림강습소에서 개최한 농담회에 찬성원으로 참석했다. 1911년 8월 29일 병합 1주년을 기념해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병합 1주년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축사를 발표했다. 극동의 평화를 영원히 함에 있어서 이란 병합이 필요함은
오배의 노노를 불해하고 대세에 사연한 바인데 우리는 무사히 1주년을 경과하였으니 차는 오직 천황폐하의 지인지자하신 은덕의 효함과 우일은 대명을 배하고 조선 통치에 임을 대한 사내 총독이 일시동인의 시정과 공명정대한 조치의 화함을 의하여 연함이니라. 조선의 적자는 금해에 비로소 제1회의 탄생일에 해당하였는데 금후 3년, 5년을 점차 반륙 성숙하면 되고된 일본에 대하여 충분히 보온할지어 현재로서 미래를 추하면 유망한 장래가 유한고로 여배는 충심으로 함을 불승하노라. 1912년 1월에는 조선인 문사와 일본인 문사들의 친목 단체인 문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월에 조선상업합자회 사부총재로 선출되었다. 1912년 7월 감약당 주식회사 조선 측 발기인으로 활동하는 한편 이완용과 함께 조선귀족 대표로 메이지 덴노 위문을 위해 도쿄에 갔다가 메이지 덴노가 사망하자 국장에 참석한 후 9월 말에 돌아왔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1월에 경기도 대지주회 부회장과 남부공익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2월 정사위에 서위되었다. 1913년 1월 조선귀족회 총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세 개항을 의결했다. 1. 국어 일본어 보급을 위해 유치원 창설. 2. 귀족 자제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 이들의 소행이 향상되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도덕을 갖춘 유용한 재기로 양성. 3. 귀족의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고 이를 위해 지방 소유 전토를 시찰하는 동시에 농업개량 장려를 주장하여 외지 농민에게 모법을 보일 것. 1915년 11월 다이쇼 덴노의 즉위대례식에 참여하고 즉위기념대례 기념장을 받았다. 1916년 1월 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에 임명되는 한편 제국군인 후원의 조선지회평의원에 위촉되었다. 1916년 11월 조선인 전직 관료와 귀족, 대지주 실업가들이 친목 도모와 내선 융화를 목적으로 대정친목회를 발기하자 회장에 선출된 후 사망할 때까지 활동했다. 1917년 4월 매일신보사 주최로 조직된 남북 만주 희찰단의 단장으로 참여해 만주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1917년 6월 순종이 일본 천황부부를 아련하고 돌아온 후 매일신보 6월 30일자에 안태하신 종가를 봉용하고 라는 글을 발표해 이왕 전하에 동상하신 금해의 사실은 실로 일본 유사일에 미증유에 성사되는 동시에 조선에도 또한 일찍이 없던 바이며 필시의 조선이 천국에 대해 응수하던 당시의 정황을 회고하며 이번에 무한한 감개가 어찌 없으려. 이로써 보면 이번의 성인은 첫째 이왕가를 위해 다행할 뿐 아니라 둘째 우리 조선인 전체의 영광이라 할 것이라. 위로는 황실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인민에 이르기까지 이왕 전하께 대한 성의를 다하면 우리 황국 신민 일반에 대하여 영원히 애호함을 심심치 인지될 것인즉 우리 조선 인민은 제실의 이와 같은 위대하신 성질을 극치하며 내지 인민의 심운한 친애를 감사하여 부디 내선이 일심 협력으로 융화진취에 노력하여 더욱더 충량한 신민이 되어 국가에 봉공하기를 자기할지어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밝혔다. 1918년 1월 조선지 주식회사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4월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감사역에 선출되었다. 1918년 7월 조선국세 조사평의회 평의원에 위촉되는 한편 주식회사 한성은행장에 선출되었으며 1918년 8월 경성구제회에 수많은 거금을 기부했다. 1918년 12월 왕세자 이응과 일본 황족인 나시 모토노미야 마사코 왕세자비의 결혼식이 1919년 1월에 발표되자 경성일보 12월 7일자에 동아의 좋은 모범, 예딜성 관계를 재현이라는 글을 발표해 일반 민중도 앞으로 더욱 내선 동아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19년 1월 고종의 국장위원장에 임명되어 3월까지 재임했으며 얼마 안 가서 1919년 8월 25일 종삼위의 벼슬을 지내다가 병으로 사망했다.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조차도 사망 다음 날인 1919년 8월 26일자 일면에 조중흥 찾아 쿵거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조중흥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도 매곡적인 행위 외에도 기회주의적의 악매와 냉조의 중심 인물이 됨으로써 조중흥 세자는 거의 경조부박의 수계에 관이 유하였음을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 사망 후 자기는 세습되어 장남 조대호가 이어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4일 일제시대 친일파 조중흥의 후손 4명의 친일재산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일대 토지는 양주조씨 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고 친일행위 태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라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기소결정 취소소송 2007구 앞 46,01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중흥은 1907년 7월 한내신 협약 정미칠조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자기를 수여받으면서 상당한 은사금까지 받았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친일 재산한 수법상 추정규정 중 취득에 일제강점기의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기속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후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손들은 조상의 행정이나
친일 재산의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취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친일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300년 전부터 소유해온 양주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다가 조중욱 명의로 사정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0년경 문제가 된 토지의 양주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됐다거나 80년경 작성된 촉보에 이 토지 일대 행정구역 옛 지명에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0월 말 이 땅에 대해 조사 결정을 한 뒤 국가귀속 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일합방 당시 조약 체결에 찬성한 매국노 7인 중 한 명인 조중웅은 일제에게 경기 남양주시 등지의 70여만의 땅을 받았다. 이 땅은 손녀 조모 씨에게 모두 상속됐다. 조중웅은 조사위의 직권조사 대상 400명에 포함되어 있으나 손녀 조 씨는 상속받은 재산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제3자에게 매각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은 서울 종로구 운리동 대지 1784,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일본 문화원 대지와 건물뿐이지만 이는 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환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손녀 조 씨를 제외한 조중웅의 후손들은 1969, 1981년 사이에 모두 일본에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이들의 행적과 재산을 추적해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하여야 하면 친일파 후손으로 국가와 국민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못할 망정 친일의 대가로 일본에게 받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행태를 보니 처참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선달은 끝까지 친일파에 대한 행적과 그 후손을 추적하여 알릴 것이다.